일단 여기에 심판 선생님이 가르치는 이렇게 교육법 중에 뭐 권투를 가르쳐 준다든지 뭐 친구랑 싸울 때 지면 그런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얘기를 해보고 싶었는데, 저는 일단 그런 방법에 대해서 조금 안 좋게 보긴 했는데, 왜냐면 그 싸움을 좀 멈추는 그런 좀 평화로운 방법을 기대하고 이 책을 읽었는데, 그렇게 권투를 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는 거는 애들이 별로 안 좋게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권투를 가르쳐 주는 거는 별로 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다음 민성이 알려주세요. 저도 확실히 처음에는, 저는 약간 처음에 되게 생뚱맞았거든요. 막 킥복싱을 가르쳐 준다고 하고. 근데 보다 보니까 사실 싸움이 애들끼리 분쟁이 안 나게 해야 되는데 그게 거의 불가능하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아예 나쁘진 않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다음 선생님 알려주세요. 네, 선생님 말해주세요. 저는 이 선생님의 의도가 싸움을 가르쳐 준 이유가 더 싸우라는 뜻이 아니라 그렇게 가르쳐 주는 방식으로 오히려 싸움을 억제할 수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생각했기 때문에 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그러한 방식이 과연 적절한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논쟁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선생님 같은 경우는 한마디로 옛날 사람이라 그 무조건 뜯어 말린다고 해결될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선생님과 같은 그런 방식에 의해서 아이들이 오히려 그러면 싸우지 말라면 더 싸우지만 싸우라고 그러면 오히려 또 안 싸우는 그런 청개구리 심리, 이런 걸 좀 활용한 게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요즘에 그런 방법을 사용하면 상당히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선생님이 싸웠던 애들한테도 너애 때려 막 이러면서 그게 그 아이들에게 정서적 학대, 인권 침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일이 비화되면서 상당히 곤란한 어떤 그런 상황에 처했다는 그런 뉴스를 본 적이 있는데, 그런 점에서 보면 이제 조금 조심스러운 면도 있지만 아마도 이 선생님의 의도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의도가 아니었을 건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옛날 사람 기준에는 좋은 방법인데라고 하지만 요즘에는 또 폭력이나 이런 것들이 안 된다라고 워낙 엄격히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다음 여기에 예, 약간 사랑에 대한 아이들이 사랑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인성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에 대한 문제를 한번 여기서 반 친구들이랑 선생님이랑 얘기를 해봤는데, 거기서 이제 세 명을 이제 면담을 했는데 좀 다른 내용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자신은 뭐 이 어린 아이들이 이성에 대한 관심을 크게 갖고 그러는 거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얘기해 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이성에 갖는 관심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성장 과정에서도 그게 나쁘지 않은 거기 때문에 그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초등학생 같은 어린 아이들이 그렇게 사귀고 좀 그런 거는 별로 좋지 않고, 그런 걸 하긴 좀 어리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성에 관심을 갖는 거는 괜찮은 것 같은데, 사귀는 것까지는 조금 그게 안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대체 어느 쪽인지, 이게 괜찮다고 생각하는 건지 안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 건지 잘 모르겠고요. 그다음 민성이도 한번 생각 알려주세요. 저는 솔직히 애초에 걔네가 알아서 하고 있고 따로 저희가 뭐 안 된다 이런 거를 해도 큰 상관이 없을 것 같거든요. 딱히 이거 해가지고 애들 몸에 안 좋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그냥 관심 가져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애들이. 네, 그다음 선생님 생각 알려주세요. 제가 얼마 전에 초등학교 4학년들인가 그 이야기를 나눌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한 애가 자기는 엄마가 대학 가기 전까지는 절대로 이성 친구를 사귀면 안 된다라고 했다고, 나는 이성에 관심 없다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를 해서
막 웃으면서 그게 네 맘대로 될 줄 알아. 라고 제가 농담 삼아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저는 뭐, 누가 누구를 좋아하고 이거는 너무나 자연스러웠던 그런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 지우는 아까 초등학생 때 너무 이른 거 아니냐고 생각하는데, 과연 그게 때가 있을 건가라는 부분에서, 그건 자연스러운 감정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어렸을 때도 그냥 자기가 꼭 사귀어야 된다, 사귀지 말아야 된다라고 제한을 두기보다는 그냥 자연스러운 행위로 이렇게 받아들여주면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있으면 사귈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 사귀는 정도가 이제 초등학생 수준에서 사귀는 거고, 중학생 수준에서 사귀는 거고, 그런 것들은 좀 오히려 자유로워야 되지 않냐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그 과정 안에서 그 사귀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를 어떻게 할 것인 건가, 또 자기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걸 이렇게 함께 배워 나가야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오히려 나중에 갑자기 뭘 하려고 하면 오히려 더 잘 못하지 않나라고 싶어서, 저는 어른들이 나중에 해야 된다, 어려서는 그거 하면 안 된다 라는 식으로 하는 거는 오히려 반대인 편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 다음에 이 책에서, 그, 남녀가 서로 사귀는 것에 관한 이 작가 선생님의 의도는, 왜 남녀가 사귀는 거를 애들은 이상한 거로 여기고, 우리 흔히 말하는 변태, 그러면서 또 서로 싸우고, 그런 것들이 오히려 좋아하는 감정이 부끄러운 거다, 숨겨야 된다. 그 누군가로부터 비난받을 거라 어떤 그런 두려움이 있는데, 그러지 않아야 된다라고 이제 이 책에서는 주장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도 네. 동의. 제가 근데 사실 조금 생각을 더 해봤는데, 선생님 말씀을 듣고 제가 걱정하는, 왜 초등학생이 그런 사귀면 안 되는지 저의 생각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혹시 요즘은 좀 빨라졌잖아요, 성장하는 게. 그래가지고 혹시 초등학생이 그렇게 사귀다가 아이를 낳으면 그게 엄청난 좀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 낳은 아기를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하느라 저는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 네. 여기 책에 보면은 이 오리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기호 씨한테 신바람 선생님이 한턱 내라고 하다가 이게 캐러멜을 얻어 먹었잖아요. 만약에 이게 사실 우리나라는 김영란법인가? 그런 것 때문에 약간 비슷한 거는 금지되어 있긴 한데, 만약에 자신은 이걸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조금 궁금했었어요. 저는 처음에 이거 일본이라는 사실 까먹고 이거 김영란법이 있는데 약간 이런 생각도 같이 했었고요. 나중에도 계속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이 시베너치가 선생님이 약간 좀 강요 같은 걸 하긴 했지만 결국에는 애도 그냥 자위로 사준 거니까 괜찮다고 느꼈어요. 그 다음에 지우는요? 저도 처음 민성이랑 비슷하게 무슨 법, 아까 좀 말씀하셨는데 제가 별로 법에 대해서는 잘 몰라가지고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법 같은 게 생각나서 저도 이게 읽다 보니까 한국이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전 처음에 일본이라도 이게, 저는 우리나라 법에 길들여져 있어서 그런지 이렇게 해도 괜찮은가 생각을 해보고, 여기에 대해서도 조금 더 생각을 해봤는데, 정말 민석이 생각과 똑같이 저도 그냥 나중에는 그냥 친한 선생님이니까, 그래서 저도 나중에는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선생님은요?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문학 작품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생각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지금 여러분이 말한 대로 이게 일본이냐 한국이냐라는 부분들을 생각해야 되고, 또 하나는 이게 어느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건가라는 부분들. 우리가 현재에 살고 있기 때문에 현재를 기준으로 그 일을 평가할 것인 건가, 아니면 그 시대를 기준으로 평가할 것인 건가라는 부분에서 두 부분을 같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이거는 일본이고 또 그 당시 시대의 어떤 그런 일이었고라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서 이렇게 과거에는 그걸 정으로
보고 순수한 의미에서 좋아서 이렇게 대접하는 것들 그런 부분을 의견인데 그것들이 이제 뭔가 변질되면서 뭐 뇌물이라든가 각종 문제가 이렇게 오히려 금품을 요구하는 어떤 그런 부작용이 발생하면서 그러느니 아예 정의라는 어떤 그런 이름으로 뇌물 방지 뭐 이런 이름으로 이렇게 김영란법이 만들어져서 그런 걸 이제 일치할 수 없는 걸로 이렇게 법이 바뀌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 감사의 그 마음이나 이런 거를 표시하는 것 자체가 또 이렇게 마치 불법처럼 돼버리는 그런 좀 우스꽝스러운 어떤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이제 그 물질적인 것 외에 다른 방법으로도 그 마음을 전할 수 있다는 그런 반론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뭐 서로가 자기가 원해서 하는 거라면 그리고 그 진심이라면 그런 것들은 허용돼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게 남이 하니까 해야 되니까 라고 이렇게 부담스러워서 하는 거라면 하지 않는 게 좋고 사실은 김영란법에 많은 사람들이 동의했던 것은 요즘 사람들이 고맙긴 하지만 그 고마운 마음이 그렇게 하려고 선물까지 해야 되는 그런 마음까지는 없는데 근데 다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했던 어떤 그런 마음에서 김영란법을 이유로 안 해도 된다는 어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보면 이게 그 사회 분위기가 강요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오히려 뭐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뭐 이렇게 김영란법이 도입된 건 잘된 일이라고 생각하고 다만 아까 그 감사한 마음이 많이 있었을 경우에는 그건 법과 관계없이 아까 물질적인 거 관계없이 다양한 방법으로 전할 수 있으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에 이 책 특징 중에 하나가 아이들을 이름으로 안 부르고 약간 별명 같은 것들로 부르잖아요. 이게 자기는 이 별명으로 계속 이렇게 애들을 부르고 하는 게 자기는 이걸 어떻게 생각하나 좀 궁금했는데 사실 저는 그 어렸을 때 오빠가 붙여준 게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마음에 안 들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기우씨가 확실히 이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이게 따로 별명으로 안 부르는 게 저는 솔직히 좋을 것 같아요. 애들이 원할 때만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그 지우는요? 저는 사실 애들끼리 별로 뭐 큰 문제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물론 그 오리라는 별명은 별로 안 좋으니까 그러면 그 친구가 그 별명을 싫어하는구나 알고 이름으로 불러주거나 다른 별명으로 불러주면 될 것 같다고 생각하고 다른 친구들 기분이 별로 상하지 않는 것 같기도 해서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선생님은요? 제가 여러분보다 훨씬 오래 살아서 살아본 경험으로 치면 그 당시에는 정말 별로 기분 나쁘고 뭐 이랬을 수가 있는데 나중에 보면 그 추억이고 재미이고 더 친한 어떤 그런 표시 이런 걸 뜻하는 게 아닌 건가 싶어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약간 고민스러웠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요즘의 추세는 그 사람의 마음과 감정을 소중히 여겨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원하지 않는다라면 하지 않는 게 옳다라고 생각이 들고 다만 그 사람도 그냥 이렇게 즐기고 허용할 수 있는 그런 범위 내라면 함께 즐기는 문화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뭐 그 정도라고 봅니다. 그럼 이거 마지막으로 여기에 신바람 선생님이 여기 기울지랑 이게 장애물 달리기 같은 거에서 좀 애들끼리 붙었잖아요. 그때 막 이 벨트 차고 달려라. 아니면 따따붙다가 1학년 괴롭혔을 때 막 엉덩이를 때렸다든가 그런 거를 이게 자기는 이런 체벌을 해도 되나를 물어보고 싶었거든요. 저는 확실히 이게 잘못된 건 이게 애들이 잘못한 것은 맞지만 이렇게 하다 보면은 역효과만 잘 날 것 같아가지고 이런 체벌을 안 하는 게 좋다고 생각했어요. 지우는요? 저는 약간 두 개의 상황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첫 번째는 그 오리 이름 기억이 안 나서 그냥 오리라고 할게요. 오리가 이제 뭐 학교도 안 나오고 그러면 그거는 체벌이 아니라 그거는 그냥
일깨워주는 어떤 느낌일지 일깨워주는 그런 느낌으로 선생님이 별로 악한 감정은 없고 그냥 일깨워주는 그런 교육으로 한번 했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그 점에선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1학년을 괴롭혔다고 때린 거는 이제 조금 다른 정말로 괴롭힌 거고 그거는 때린 거는 정말 무슨 감정이 담겨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1학년이 때린 건 별 나쁜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니 무슨 잘 이길 때 뭘 차고 하는 거는 그거는 별로 좋은 교육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선생님은요? 그, 사실은 우리의 신체적인 특징, 이런 부분들을 갖고 비난해서는 안 된다. 또 그런 데서 그 아이가 상담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은 옳지 않다라고 여겨지는 마음이 옳긴 한데, 근데 현실적으로, 너 때문에 졌잖아. 라고 했을 때 그 속상한 마음, 그 마음이 있는 것도 또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어떻게 안 들도록 해야 되는 건지, 라는 부분이 선생님은 솔직히 고민스러운 어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 아이가 그러면 아이랑 그런 경기를 하지 말아야 되는 건지 도대체 그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뭘 해결해야 되는 건지 라는 부분도 있고 이 책에서는 그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그렇게 체험을 시켜봄으로 인해서 그 아이를 이해하고 그 반의 평화를 이끌었다는 식으로 이렇게 되게 긍정적으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 선생님이 오늘날 요즘에 만약에 그렇게 했다 그럼 아마 난리 날 겁니다. 그 아이를 괴롭혔다고 학대했다고 그 선생님 아마 징계받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제 이 책이 쓰여졌던 당시의 정서와 지금의 어떤 그런 시대 정서는 많이 좀 이렇게 달라진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나라는 어떤 그런 생각들. 그래서 이제 좋은 의도를 갖고 한다 하더라도 그런 행위 자체가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좋은 의도이기 때문에 그건 허용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따져볼 필요는 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저도 이 선생님과 같은 방식이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하는 쪽이었습니다. 근데 아까 말했듯이 사회가 바뀌고 시대가 바뀌면서 아무리 좋은 의도를 할지라도 그런 물리적인 어떤 그런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은 좋지 않다는 쪽으로 점점 이렇게 그 사회적인 어떤 그런 인식이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저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당혹스러울 때가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맨날 여러분 뻥뷰를 사랑했는데 이것도 사실은 재밌게 수업하려고 한 거지만 듣는 사람들에서 되게 기분 나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건 오히려 제가 그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학생의 인권을 침해할 마음은 1도 없었지만 그 아이에게 오히려 더 잘 가르치려는 의도였지만 그 의도와 관계없이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여기는 그런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이 벨트를 차고 뭐 이렇게 하게 하는 것들이 별로 다르지 않는 문제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 좀 이렇게 당혹스러운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아까 지우가 그 했던 이야기 잠시 그 얘기를 하게 되면 아까 지우가 이제 요즘 이제 초등학생들도 아까 말한 대로 조숙한 경우에 임신을 할 수 있고 아이를 낳을 수 있고 그 실제로 그런 일도 벌어지고 있고 아주 드물긴 하지만 그런 일도 벌어지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제 지우가 걱정하는 부분들은 분명히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아까 선생님이 이제 초등학생은 초등학생 나름대로의 사귀는 방식이라고 얘기했던 것들이 그 사귄다라는 것들이 그러면 우리는 그 사귄다는 게 꼭 어른들의 관계만을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뭐 선물 하나를 줄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무슨 카톡을 뭐 할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그 나름의 사귀는 방식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이제 그러면 뭐 된다 안 된다 뭐 신체적인 된다 안 된다 뭐 이걸 기준을 정하자는 게 아니라 또 한 가지는 그런 그 성교육이라고 해야 되나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교육이 조금 더 이렇게 분명히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지우가 말했듯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아이는 어떻게 생기는 건가, 그리고 아이를 낳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 건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함께 이야기되고 본인들이 좀 이렇게 알고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선생님의 이런 주장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왜냐면 초등학생들이 뭘 알아. 애들이 그 호기심에서 그렇게 했을 경우에 그 일을 어떻게 감당할 거야. 그러니 뭘 설명해 주려고 하지 말고 애당초 하지 말라고 하는 게 가장 깔끔하고 더 나은 거야. 괜히 알려주고 뭐 알아서 잘해라 했을 때 근데 잘못하면 어떻게 할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반론을 퍼붓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선생님이 재반론을 하자면 그렇게 할 애들은 막아도 어차피 그렇게 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걱정보다는 차라리 이렇게 다 드러내는 것들이 더 낫지 않냐는 것들이 선생님 개인의 입장인 거고 뭐 이거 옳다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갖고 있습니다. 자, 지금 네, 저 살짝 그럼 반대 의견을 조금 얘기해도 될까요? 그러면 혹시 선생님 조심스럽게 선생님 따님이 초등학생이죠? 중학생인가? 초등학생 옛날에 아주 옛날에 네, 그랬다면 그때 혹시 선생님 따님이 그냥 상상하는 것뿐이에요. 기분 나쁘시면 혹시 그렇게 됐다면 선생님 기분은 어떠실 것 같아요? 선생님은 지금 딸들한테도 제발 남자친구하고 좀 사귀어라. 그리고 초등학생, 중학생들도 정말 남자친구하고 좀 놀아라. 라고 오히려 권했었고, 그리고 선생님 같은 경우에 뭐 여러분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어떤지 모르겠어요. 선생님 딸이 남자친구를 데려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선생님 딸과 남자친구에게 한 말이 뭐였냐면 나는 너희들 스스로 자기들 책임하에서 행동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 인생을 사는 거기 때문에 뭐든지 난 너희들 응원한다. 단 너희들이 만약에 원하든 원하지 않던 아기를 가졌을 경우에 그 아기는 꼭 낳았으면 좋겠다. 그 아이를 낙태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렇게 책임질 수 있으면 뭐든지 했으면 좋겠고, 뭐, 그건, 선생님 개인적으로 뭐 신앙이고 하기 때문에 낙태에 대해서는 좋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탁이라고 해야 되나?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갖고, 우리 딸 남자친구 아주 그냥 기겁을 해가지고, 뭐 세상에 저런 이상한 아저씨가 다 있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오히려 놀랬다고 그러는데, 이건 선생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대부분의 다른 선생님 또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그런 점에서 그냥 뭐 그렇게 사귀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까 말했듯이 뭐 사귀어서 뭐 나쁘게 다 이게 아니라 자꾸 사귀어봐야 그리고 지금도 선생님이 딸한테 여러 남자친구 만나봐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 그냥 사귀어야 더 잘 사귈 수 있다 라고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하는 편인데 다른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은 무슨 바람둥이냐 여러 사람이게 한 사람 좋은 사람 만나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된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많이 있는 어떤 그런 편이어서 선생님 얘기를 전혀 한 개인의 의견을 여길 뿐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말기 바랍니다. 선생님 너무 멋지신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한 거. 전혀 선생님 딸들은 아주 싫어합니다. 아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싫어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선생님 그랬잖아. 이 선생님이 오히려 얘들한테 싸우라 하는 것들이 청개구리 그 심리를 이용한 게 아닌가 싶은데 선생님도 그런 마음이 있는 거야. 정말 그럴 건가요? 선생님도 무슨 고민이 있었냐면 이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한테 너 공부 못해도 돼. 네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아. 라고 해서 나중에 어떤 시험을 받게 됐냐면 선생님이 스스로에게 물어보니까 내가 이렇게 말해도 설마 애가 공부를 안 하랴. 설마 공부를 못 하랴. 이런 마음이 밑에 깔려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공부를 강요하지 않는다. 나는 민주적인 사람이다. 그런데도 알아서 잘할 거라는 그런 기대가 있었는데 나중에 진짜 공부를 못한 거예요. 학교에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선생님이 내가 그래도 해온 말이 있는데 나는 그 말을 정말 내가 진실로 그렇게 했었나 아니면 그냥 단지 그거는 보기 좋으라고만 한 일이고 진짜 그 속마음은 그렇지 않았나 라는 분에서 선생님 스스로가 이제 시험에 들었었는데 선생님의 결론은 그냥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 라고 이제 받아들였던 어떤 그런 부분들인데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보면 이렇게 부모로서 뭐 이렇게 저렇게 막 이렇게 말을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런데 그러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냥 너가 너 인생을 잘 결정해서 살고 그리고 책임도 네가 져라 라고 하는 거고 만약 여러분 부모님들이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한다면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을 너무 사랑해서. 근데 이제 그 사랑하고 간섭하고가 이제 뭐 하는 거야? 그 경계가 너무 헷갈리는 거야. 그러니까 사랑만 하고 간섭을 안 했으면 좋겠는데 사랑을 많이 하면 간섭을 많이 하는 것처럼 보이고 또 선생님처럼 이렇게 간섭을 안 하면 자칫 잘못하면 무관심한 것처럼 보일 수 있는 어떤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게 상당히 좀 이렇게 쉽지 않은 어려운 일이 아닌가라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부모님이 여러분들 친구를 비교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부모를 비교해가지고 선생님은 이런다는데 엄마 아빠 이러면 안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냥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을 하는구나 라고 해서 여러 생각들 중에 그냥 하나로 여러분들이 보고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그 여러 사람들의 생각을 들어본 것들 중에서 그렇다면 나는 어떤 생각을 가질 건가라는 부분들은 또 여러분 각자가 선택할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더 할 얘기 있어? 이 문제가 없어요. 자, 이 책과 관련해서 우리가 몇 가지 좀 이렇게 먼저 볼 것들이 뭐냐면 25쪽에 마릴린 몬로의 엉덩이를 빌려온 것 같다라는 그러한 그 구절이 나오거든. 25쪽에. 찾았어? 네. 이 말을 알겠어? 근데 마릴린 먼로가 누군지 몰라요. 민석이는? 이 말이 대충 뭔 소린지는 이해는 가는데. 응? 뭐라고? 뭔 소린지는 대충 이해가 가거든요. 뭔 소리는 대충 이해가 간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선생님이 지금 이 문장을 얘기하는 이유가 우리가 문학 작품을 읽을 때 좀 어려운 점이라고 해야 되나? 특히 이제 옛날 문학 작품, 다른 나라 문학 작품을 읽을 때 어려운 점이 그 문학 작품에서 쓰고 있는 어떤 용어에 대한 배경 지식이 없으면 제대로 충분히 이해하기 좀 어려운 어떤 그런 건데 그렇다고 해서 아까 여러분이 지금 말한 대로 마릴린 monroe가 뭔지 몰라도 글의 흐름상을 보면 뭔 뜻인지는 알아. 그래서 이제 굳이 찾아보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첫 번째 있고 하지만 그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면 정확하게 알면 그러면 그 작품을 조금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마릴린 monroe는 미국의 아주 유명한 배우야. 여자 배우. 그래서 지금 보이니? 네. 요 혹시 본 적 있어? 알아요. 이 여자분이 마릴린 monroe거든. 근데 그 유명한 사진이 뭐 이런 사진. 이건 아니고 그 뭐지? 그 사진이야. 요 사진에서 많이 보지 않았어? 네. 봤어요. 요 사진에서 이게 바람에 이게 이렇게 날린 어떤 그런 부분들처럼 이렇게 엉덩이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요 책에서 이렇게 비유를 한 것 같아. 그래서 마릴린 monroe는 아주 그 유명한 그 여자 배우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알아야 되고 또 여러분이 여기 보면 이 책에 보면 그 산파 누구 엄마지? 산파. 누구 엄마가 따블이었나? 따블이? 아니. 산파인데 엄마가 산파가 뭔지 알아? 네. 민수는 산파 설명해보자. 그러니까 약간 요즘에는 산부인과 와가지고 애를 낳잖아요. 임신을 하면. 근데 옛날에는 따로 그 산부인과 같은 게 없어가지고 그 따로 아이 낳는 거를 도와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산파라고 말해야지. 그렇지. 민석이가 정확하게 잘 알고 있네. 그래서 이제 민석이처럼 저렇게 정확하게 잘 알고 있으면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데 그것도 이런 식으로 이제 무슨 책을 읽을 때는 또 그와 관련된 배경지식을 알고 있어야 그 책을 다르게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요즘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산부인과에 가서 아이를 낳아. 산부인과에는 의사선생님, 의과대학을 졸업한 의사선생님들이 산부인과 의사선생님을 하고 있어. 근데 이제 정식적으로 의사선생님이 된 게 아니라 조산소라는 것이 조산소. 그 조자가 도울 조자예요. 출산할 때 출산을 돕는 곳, 조산소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서 일하는 그 분들을 산파라고 얘기하는 그런 분들이고 선생님도 집에서 태어났어. 그러니까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뭐 병원까지 가고 저기 할 적이 없어서 집에서 그냥 태어났는데 심지어는 산파도 없이 그냥 선생님이 태어날 때 선생님 아빠가 선생님을 받은 거야. 옆에서 도와서. 그래서 이제 근데 이 산파는 바로 그 애 낳는 그 엄마 옆에서 그 애 낳는 걸 이제 뭐 해주는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어떤 그런 직업이 산파인데 왜 이 그 딸아이의 불만은 뭐야? 엄마에 대해서? 엄마가 음. 약간 자기한테 약간 신경 같은 거를 안 쓰고 계속 따로 새로 아이 낳는 그런 거에만 신경을 쓰다 보니까 약간 자기한테 관심도 가져줬으면 하고 그래가지고 이게 그거에 약간 화도 나고 질투도 나가지고 여기 막 배가 남산만한 사람 보면 풍선을 터트리는 것처럼 막 터트려봐라 이런 것도 시까지 쓰는 약간 되게 뭐라 해야 되지? 그렇지. 지금 말한 대로 자기와 엄마가 함께 있어 줬으면 했는데 심지어 엄마는 한밤중에도 막 가더란 거야. 자기 혼자 두고 자기 놔두고 자기 무섭다고 가지 말라는데도 가더란 얘기야. 근데 왜 엄마는 한밤중에도 가는 거야 집에? 그 왜 산파는 한밤중에 나가? 새 생명이 태어나는 아주 기쁜 어. 자, 그치. 애가 태어나는 게, 저는 근무 시간이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그러니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는 애를 낳습니다. 이런 게 없다는 거지. 애가 언제 태어날지 알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 산파는 진통이 온다. 산모가. 그럼 산모가 진통이 온다고 하면 이제 뭐 해야 되나? 가야 되는 거잖아. 근데 그것이 낮일 수도 있고 밤일 수도 있고 언제일지 자기가 모르는 거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늘 이렇게 가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엄마의 직업에 대해서 이 아이는 불만을 가졌던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그 산부인과 의사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거의 그냥 24시간 스탠바이야. 그다고 해서 뭐 날밤을 새는 게 아니라 일단 퇴근을 해. 집에 있다가 병원에서 연락이 와. 그럼 이제 뭐 하는 거야? 잠들어 말고 뛰어가는 거지. 그래갖고 이제 아이 낳는 거를 봐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직업에 대한 긴장도가 좀 높다고 해야 되나? 다른 직업들은 어쨌든 9시 출근해서 6시 퇴근합니다. 그럼 그 이후엔 내가 쉰다. 다른 뭐 일정을 잡는다 이럴 수가 있잖아. 근데 그런 직업들은 상대적으로 그런 걸 갖기가 좀 어려운 그런 부분들 조금 더 이제 사명감을 가져야 되는 뭐 그런 직업일 수 있습니다. 요즘은 산파를 찾아보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 아주 어렵다. 요즘 대부분이 다 산부인과에 가서 아기를 낳기 때문에 산파를 싸보기는 요즘은 상당히 어려운 그런 부분을 볼 수 있고 산부인과가 활성화된 덕분에 요즘에는 영아 사망률 영아가 뭔지 알아요? 영아가? 영아. 아니요. 자, 뱃속에 있는 아이를 뭐라 불러? 태어나지 않는 아이. 태아라고 태아. 그 태아가 이제 뱃속에서 나왔어. 그 애를 뭐라 불러? 영아라고 해. 아주 어린 아기를 영아라고 불러. 그러다가 이제 애가 조금 컸어요. 2살, 3살, 뭐 4살. 이러면 그 애를 뭐라 불러? 유아. 유아라고 해, 유아. 유아라고 부르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크면 이제 우리가 여러분 같은 애를 뭐라 불러? 주니어. 주니어. 그 영어 공지. 영아, 영아, 그 다음에 유아. 유아, 그 다음에 여러분 아동, 어린이, 아동. 아동이라고 부르고 이제 보통 이제 그 다음에 가서 여러분이 중고등학교 가면 요즘에 이제 뭐라고? 청소년. 그 다음에 이제 보통 대학생 이후를 어른.
어른? 그래. 어른이라고 그래. 청년. 청년. 그 다음에 이제 뭐 4, 50대 이후를 장년. 그 다음에 이제 6, 70대 이후를 이제 뭐야? 노년, 노인.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그 부르는 명칭은 다양하고, 근데 이제 보통 이제 나눌 때 이제 그런 식으로 나누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아 사망률이 현저히 떨어졌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아기가 태어난 후에 죽는 경우가 많았어. 그리고 아기도 죽고 심지어 아기 낳다가 엄마들이 죽는 경우도 많았어. 그래서 그 출산의 과정이 상당히 위험한 어떤 그런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산부인과 의사의 도움이라든가 그런 과학적인 어떤 그런 방법에 의해서 요즘에는 그래서 이제 아기를 좀 낳으려다가 좀 위험한 것 같으면 자연분만 안 하고 어떻게 제왕절개라고 들어봤어? 네, 네. 제왕절개는 메스로 배를 가르고 수술해서 아이를 뭐 하는 거 끄집어내는 거지. 그래서 제왕절개로 아이를 뭐 하는 방법, 낳는 방식이 있고, 또는 이제 아기 나오는 그 구멍을 통해서 자궁이 벌어지면서 거기서 이제 아기가 나오는 게 이제 보통 자연분만의 어떤 그런 형태인 것들을 볼 수가 있고. 지우는 어떻게 태어났대? 알아, 몰라? 몰라? 성교육 때 배웠는데 아니, 너는 지우는 어떻게 태어났대? 그냥 저는 정말 건강하게 태어나가지고 그냥 거기서 나왔대요. 자연분만으로 그냥 쉽게 쑥 나왔대? 네, 쑥. 엄마 고생 안 네? 시키고? 엄마 고생 안 시키고? 네, 그냥 엄마는 설사 배 있잖아요. 설사할 때 그 아, 아픔 정도만 했다고. 와, 네. 지우가 이제 복덩어리였다고 생각했구만. 윤성이는 어떻게 태어났대? 그 혹시 한 번만 더 말해 주실래요? 대왕, 렉땡이한테. 대왕절개라는 게 있고 자연분만이라는 게 있는데 민성이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수술해서 태어난 거야 아니면 그냥 이렇게 태어난 거야? 아마 그냥일걸요? 근데 음. 저도 몰라요. 그래갖고 어떤 경우는 엄마가 막 진통을 막 10시간, 막 14시간 막 그렇게까지 막 지치게 막 이렇게 진통을 해가지고 애가 태어난 경우도 있고 제일 황당한 경우는 처음에 자연분만하려고 막 참고 막 고통스럽고 하는데 결국은 자연분만이 안 돼가지고 고생들 하고 나중에 이제 제왕절개 하는 뭐 그런 경우도 있고 어쨌든 그런 것들을 근데 이제 이 산파들은 수술하고 이런 걸 할 수가 없는 거야. 옆에 도와주는 것만 하지. 그러니까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들 이제 수술이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얘기를 하는 이유도 여러분들이 그 책에 대한 배경식을 갖고 읽어야지만이 그 책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걸 좀 더 확장시켜서 여러분 부모님들이 이 책에 보면 결국은 이 엄마가 산 팔아서 싫은 것도 있지만 엄마가 결국 뭘 갖는 거에 대해서 직장을 갖는 것도 갖고 있는 거에 대해서 아이가 불만이었던 거지. 자기 곁에 있어주길 바라는데 엄마가 자기 곁에 있어주지 않는 거에 대해서. 요즘에도 그 간호사라는 직업 중에 그 대형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는 24시간 근무거든. 밤에도 그 환자들 계속 돌봐야 되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3교대 근무를 한다던가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밤에도 출근해야 되는 그런 때가 있는 거야. 그런 직업이 있는 경우는 어쨌든 이렇게 엄마나 뭐 꼭 엄마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자기 곁에 엄마가 있어줬으면 좋겠는데 엄마가 이게 직장을 갖는 거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민성이는? 네? 이 잠깐 아이가 좀만. 왜 끊겨 자꾸? 민성아? 네, 안 네, 들려? 조금씩 네. 아, 계속 그래서 끊기네요. 지우 쌤이 근데 결국 잘 안 가끔씩 조금 끊기는데 들릴 수 있어요. 그래도. 그래, 왜 그럴까? 자, 어쨌든, 지금 선생님이 그 아이가 엄마가 산파라서 불만도 있지만 사실은 산파라는 것 때문이 아니라 엄마가 일 때문에 자기 곁에 있어주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이 더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선생님은. 그러니까, 민성이는 그런 부분에서 어린이가 자랄 때 엄마가 곁에 있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엄마는 또 엄마로서의 직장을 갖고 일을 하는 것들이 별 문제가 없나. 라는 부분에 대해서 민석이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솔직히 이게 사실 엄마한테도 엄마 사정이 있고 애한테도 애 사정이 있긴 하는데 사실 얘같이 어린애한테는
엄마가 약간 휴직을 내서라도 애를 돌봐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얘가 약간 자기가 이게 좀 뭐라 해야 되지? 아무튼 자기가 되게 아무튼 엄마가 확실히 힘들 수는 있잖아요. 밤에 또 일 나가야 되고 그렇긴 한데 기왕 애도 낳았고 하는데 사실 애한테는 책임도 져야 되고 하니까 더군다나 여기 잠깐만요. 딱두리는 나이도 어렸었잖아요. 이걸 보면은 나이 너무 어릴 때는 휴가를 내서라도 애를 돌봐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우는 저는 이게 엄마가 선택을 하는 돈이냐 아니면 그 어린애를 돌봐주는 좀 더 교육 분야라고 선택을 하는데 저는 일단 어릴 때는 꼭 엄마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초등학교 2학년, 1학년 때까지는 엄마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다음 이제 좀 애가 컸으면 그때부터 회사 일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렇게 일하는 게 나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우 같은 주장이라면, 그 민석이 같은 주장이라면, 이제, 요즘 우리 사회가 이제 왜 애를 낳지 않는 건가라는 부분에서, 애를 낳았을 때 그 애에게도 잘해주고 싶은데, 지금 상황은 그 애에게 잘해줄 수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뭐 육아휴직 제도라던가, 그런 제도를 좀 이렇게 활성화시켜서, 아이가 부모를 원할 때는, 뭐 엄마가 됐든 아빠가 되었든, 곁에 있어주다가, 다시 직장으로 자유롭게 복귀할 수 있는, 그런 그 사회의 그 시스템이 갖추어지면, 좋을 텐데 지금 현재까지는 만약에 아이를 돌보기 위해서 회사를 그만뒀다가 다시 취직을 하기가 쉽지가 않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야 아이 키우는 일과 직장 가는 일을 병행하려다 보니까 아이도 힘들고 부모도 힘들고 그런 또 이제 문제가 있어서 점차적으로 이제 그런 문화들을 좀 현재는 바꿔가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들. 그래서 요즘에는 우리나라도 이제 아빠들도 육아휴직을 옛날에는 엄마들이 아이를 돌본다. 엄마들이 육아휴직 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에는 아빠들도 육아휴직을 하도록 이렇게 하게 함으로써 엄마 아빠가 번갈아가며 육아휴직을 해서 한 사람은 아이를 돌보도록 한다던가 그런 또 이제 그 제도가 자꾸 이렇게 만들어져 가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56쪽. 56쪽을 한번 읽어보고 56쪽에 있는 것들을 보고서 여러분이 굳이 문제점을 지적한다면 어떤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을지 한번 얘기해 볼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보기에 별 문제 없는지, 아니면 문제점이 있다면 어떤 게 여러분들이 봤을 때 요즘 기준으로 봤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문제가 것 민서, 같은데? 있어? 네. 어떤 거? 아니 일단 제일 기본적으로 보면은 이게 청소 시간이잖아요. 이게 쌤 회의 가진 사이에 잠깐 애들끼리 장난치고 놀 수는 있는데 얘네는 막 패싸움을 하잖아요. 어, 막 비점토 빚고 해가지고 교실에 막 날라다니고 아니 이게 싸움을 할 거여도 조금 빗자루로 칼싸움하고 해도 약간 좀 얘네는 너무 과하게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싸우더라도. 애들이 문제다, 애들이. 민서가 보기에는. 애들이 너무 과하게 싸우는 것도 문제였고 청소 시간에 조금씩 노는 거는 당연히 저도 이해를 잘만 나오는데 너무 많이 노는 것도 약간 좀 그것도 음, 문제고 제일 중요한 게 음. 네, 일단 이 정도요. 그래. 또? 저는 음, 저는 일단 여기 총을 쓴다는 게 조금 안 좋다고 생각했는데 총이 음, 별로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여기서 전쟁에서 이기는 게 최고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전쟁에 참여했다는 것을 의의를 두는 게 더 좋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일단 아이들로 봤을 때는 이게 되게 어리기 때문에 아이들 문제에서 괜찮다고 보지만
물론 선생님이 회의를 가셨을 수도 있고 선생님 사정이 있는데 선생님이 조금 더 이런 싸움을 제지할 수 있는 그런 회의 전에 좀 이르고 갔다면은 이런 싸움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선생님 잘못도 조금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그 쌤 56쪽에 여러분이 보는 것과 좀 다르게 어느 한 구절이 좀 쌤이 마음에 걸렸거든. 그 구절 중에 이런 구절이 나와. 무슨 여자애가 저렇게 지독하냐? 너 그러고도 시집을 갈 작정이냐? 라는 문장 찾았어? 네. 어. 무슨 여자애가 저렇게 지독하냐? 너 그러고도 시집을 갈 작정이냐? 라는 문장 찾았어, 민성아? 네. 선생님이 왜 이 문장이 문제라고 하는 걸까? 꼭 시집을 가야 하나? 그것보다도 약간 얘가 사실 싸움 잘하고 그러잖아요. 그거를 약간 그러고도 자기랑 잘 맞는 사람 찾을 수 있는데 약간 옛날 생각하면 너무 얌전해야만 시집을 좋은 데 가고 한다는 고정관념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 보면 이 책을 쓴 분이 사실 되게 유명한 작가야. 이 책을 쓴 작가가. 되게 그 훌륭하신 분이라고 이렇게 평가받는 그런 분인데도 불구하고 이 책이 쓰여진 시대가 좀 한참 전이거든. 그러다 보니 이 책 안에 이 작가 생각이 이른바 남녀 차별,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 여자는 저렇게 지독하냐, 무슨 여자가 저렇게 지독하냐라는 거에서 여자는 이뤄야 된다는 어떤 그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들이 있고 또 그러고도 시집을 갈 작정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민성이가 말했던 그런 부분에서 역시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다는 거지. 그래서 물론 그거에 대해서 지금 저는 살짝 선생님 의견을 반대하는 게 이건 작가님이 의도를 하신 거라고 보는 것 같거든요. 저는 왜냐하면 여기 그 다음 페이지에 바로 이제 남자의 주장, 여자의 주장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부러 그것을 얘기하기 위해 남자 주장에 대한 이야기를 펼치기 위해 그런 일부러 이런 문제점을 만들어서 다음 얘기를 펼치려고 일부러 의도를 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읽었어요. 그래. 그거 좀 굉장히 말해. 근데 이게 그 일부러 이거를 했다 해도 사실 얘가 진짜 무서운 것보다는 이 말이 나오는 게 약간 옛날에도 이런 말을 많이 했었잖아요. 이 말을 하는 이유도 사실 고정관념 같은 것 때문이고, 그러니까 이 말을 한 게 일부러 의도적으로 한 거였다 해도 결국에는 이 말을 하게 되는 이런 고정관념 같은 것 때문에 이 말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 자, 그래서 요즘에 어떤 그 시각이 자꾸 이제 요즘에 뭐 페미니즘 또는 남녀 그 평등주의 이런 것들을 그 강조하면서 사실은 선생님도 이렇게 남성 중심적 사고의 길들여서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선생님이 특별히 나쁜 의도를 갖고 얘기하는 것도 아닌데도 자연스럽게 그런 얘기가 튀어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것이 요즘에는 지적을 받아 잘못된 사고다. 그래서 일부러 그걸 쌤이 좀 이렇게 고치려고 노력하는데 솔직히 말하면 다 아닌데. 그리고 가끔은 아니 야, 솔직히 여자가 좀 얌전한 거 아니야? 너네가 봐도 여자가 저러면 안 된다고 너네 생각하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가 막 튀어나오려고 그래. 그럼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까 아니 왜 여자가 그래 여자라고 꼭 얌전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어떤 그런 인식이라는 어떤 그런 부분인데 그게 지금 현재 우리는 충돌하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에요. 그 과거의 어떤 그런 내려오던 어떤 그런 생각과 아니다 이제는 생각 자체를 뭐야 된다 바꿔야 된다. 그 선생님이 어제 그 3학년 친구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깜짝 놀란 게 뭐냐면 3학년 친구들은 당연히 시각장애인이에요. 지체장애인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아니면 언어장애인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 때는 장님이에요. 봉사예요. 벙어리예요. 이런 표현을 더 많이 썼거든. 그래서 선생님이 그 친구들에게 장님이나 봉사나 벙어리 이런 표현들은 이제 쓰면 안 된다라는 거를
알려주려고 했어. 그 애들은 애당초 그 표현을 뭐 하는 거야? 모르는 거야. 무슨 안 쓰는 거야. 그리고 시각장애인이고 지적장애인이라고 쓰는 게 너무 당연한 거야. 그러면 뭐가 더 나은 거냐는 얘기야. 장님이나 벙어리 이런 거를 안 쓰려고 노력하는 게 나은 건지 아니면 애당초에 뭐야 그런 표현 자체는 존재시키지 않는 게 나은 건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뭐 예전에 얘기했었는데 모르겠는데 장애우라는 표현 혹시 알아? 네, 그때 우리 했었잖아요, 책에서. 그렇지. 장애인 처음에는 그 장애인을 더 따뜻하게 대해준다는 뜻으로 좋은 마음으로 장애우라는 표현을 썼지만 하지만 장애우라는 표현보다는 그냥 장애인이라는 표현이 더 나은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굳이 더 잘해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를 봐주고 인정해줘야지 그들을 무슨 이렇게 도와줘야 될 대상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또 하나의 차별될 수 있다는 어떤 그 주장하는 어떤 그런 사람도 있는 거지. 그런 부분들과 마찬가지 어떤 그런 맥락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럼 어쨌든 지금 선생님이 생각했던 어떤 그런 관점에서 보면 58쪽에도 문제가 될 만한 그런 구절이 있어서 찾아보자. 58쪽. 8쪽. 없어? 아니, 이게 정확한지 모르는 것 같아요. 괜찮아. 인생이 어떻게 됐고? 네, 저 좀만 더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 선생님 지금 그 남녀 차별에 관한 얘기를 찾으라는 게 아니야.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면 이게 남녀 차별적인 발언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문제라는 것처럼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면 이 작가가 쓰여진 어떤 이 말이 요즘의 시각으로 보면 좀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고 여겨지는 어떤 그런 구절이 있나를 얘기하는 거야 지금. 그러면 저는 여자가 여자한테 반하는 일은 거의 없고 남자한테 반하는 일은 거의 없다라는 구절에서 왜 꼭 남자가 여자한테 반하거나 여자가 남자한테 반하는 게 아니라 꼭 이제 서로 그냥 꼭 남녀끼리만 반하다라는 단어는 꼭 남녀 사이에서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거는 뭐 여자가 여자한테 반할 수도 있고 그런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 말에서 조금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민성이는 지우의 이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네. 지율 의견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선생님도 지금 지우가 말했던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었는데 이것도 되게 좀 요즘 우리 사회에서 문제가 심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판단도 여러분들이 잘 해야 되고 지금 결정할 건 아니고 여러분이 더 많은 정보를 들어야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른바 성소수자 들어봤어? 성소수자. 성소수자. 그래서 여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성애자. 즉 남자가 여자를 좋아하고 여자가 남자를 좋아하고 남자는 여자한테 반하고 여자는 남자한테 반하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생각에는 남자가 남자한테 반하고 여자가 여자한테 반하는 일은 없는 거야. 그리고 그거는 이상한 거야. 잘못된 거야. 심지어는 악마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 그런데 요즘에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고 또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는 이른바 동성애 커플이 동성애자들 있잖아.
그 동성애들이 커밍아웃. 나 사실은 남자가 좋아. 나 사실은 여자가 좋아. 이런 식으로 동성애를 밝히고 더 나아가서는 남자가 여자를 좋아하듯이 남자가 남자를 좋아할 수 있는 거다. 사람이 사람을 좋아하는데 그게 뭐가 문제냐. 그러니 그 부분에서 자기들에게 법적인 권리를 줘라. 그래서 자기들도 뭐 하게 해달라? 남자끼리 결혼하게 해달라. 여자끼리 결혼하게 해달라. 지금은 남자, 여자만 결혼해서 뭐 주택 같은 거 공급받을 때, 그 우선권을 준단 말이야. 근데 남자가 결혼한다면 결혼도 인정도 안 하지만 그 주택 공급권도 주지도 않아. 그러면 제가 남자인데 애기를 못 낳잖아. 그러니 우리 남자인데 하지만 우리 애기를 키우고 싶다. 입양을 하겠다는데 남자 커플한테는 입양을 허용하지 않아. 지금 현재 우리 사회는. 근데 그런 부분에서 그 사람들은 그거 허용해달라고 남자지만 얼마든지 잘 키울 수 있다. 그런 부분에서 그들이 자기들의 주장을 펴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거에 대해서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 심지어는 신의 섭리, 자연의 법칙을 파괴하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심지어는 막 악마에게 혼을 팔아먹은 사람이다.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것들은 완전히 다 없애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막 과격하게 얘기하는 사람들까지 있을 정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첨예한 논쟁을 펼치고 있는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고, 다만 이제 어떤 나라들은 결혼을 허용하는 나라도 있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그들을 그냥 이렇게 인정해주는 어떤 그런 부분도 있기 시작하고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이 부분은 결국은 동성애 또는 성소수자의 문제를 뭐하고 있잖아. 인정하고 있지 않은 그런 문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문장들에 대해서 역시 그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니까 당연하지 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고, 하지만 이 문장이 누구들 입장에서는, 동성애자 입장에서는, 성소수자 입장에서는 그럼 나는 뭐야? 내가 문제야? 내가 이상한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성소수자는 이렇게 생각해. 다른 것 뿐이야. 너희들이 남자를 좋아하듯이 난 여자지만 난 여자가 좋은 거야. 그럼 다른 것 뿐이야 라고 그 사람은 주장해. 하지만 아직 우리 사회의 분위기는 다른 게 아니라 그건 틀린 거야. 그건 잘못된 거야. 그건 이상한 거야. 라고 주장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제 여러분들은 또 그걸 어떻게 판단할 것이 뭔가라는 부분들은 여러분 각자가 판단하는 어떤 그런 몫이라고 생각이 들고, 아까 말했지만 판단 전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가려내고, 입장도 여러 가지야. 나도 성소수자야. 이 사람도 있고, 아니야, 나는 성소수자는 아니지만 하지만 난 그 사람들은 이해는 해 라는 사람도 있고, 아니야, 난 그건 분명히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어. 그건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 뭐 이런 입장일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입장 중에 여러분들은 과연 또 어떤 입장을 가질 건가는 여러분들이 결정할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민성이는 이 책에 나오는 선생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이 책에 나오는 그 담임쌤의 캐릭터에 대해서, 이러한 담임쌤에 대해서. 일단 이런 담임쌤이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약간 이 쌤 컨셉이 막 악기 잘 다루고 그러잖아요. 이 컨셉도 사실 귀의 스토리랑 잘 이어져서 좋은 것 같긴 한데 약간 기생이 아들이다? 약간 이런 컨셉도 같이 있잖아요. 이런 것보다는 그냥 평범한 플루트 잘 보는 선생님, 약간 이런 거 하면은 또 좋을 것 같아요. 지우는? 저도 좋다고 보긴 하는데, 아이를 때리거나 아니면 뭐 거기 무슨 달리할 때 뭘 달아가지고 애들 뛰게 한다든가 그런 건 좀 안 하면 좋겠긴 하지만, 저는 선생님 집에 이렇게 고민 상담도 한번 하러 가고 그런 거는 정말 좋은 선생님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선생님 친구들이 다 학교 쌤들이야. 쌤이 그 서울교육대학교라는 학교를 졸업했기 때문에 그 학교는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될 목적으로 그 학교를 다니는 거기 때문에, 선생님 친구 중에 한 사람이 여기 나오는 선생님처럼 살아. 원래 서울에 근무하고 있는데 일부러 그 선생님은
강원도로 자기가 전교를 가. 또 한 번은 저기 전라남도에 전교생이 한 명밖에 없는 섬으로 또 전교를 가기도 하고, 어느 전라북도 어느 산골 조그만 학교로 이름을 파견 근무라고 해서 교환 근무를 신청해서 가기도 하고, 그래서 그 애들하고 여행도 같이 다니고, 맨날 그 학부모들하고도 맨날 그 같이 술도 마시고 아주 이렇게 친하게 잘 지내. 그리고 심지어는 졸업한 이후에도 계속 만나. 그런 선생님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의 어떤 선생님도 뭐라는 거야? 직업이라는 거야, 직업. 그래서 그냥 아침에 몇 시 출근해서 8시 반에 출근해서 오후 4시 등하교할 때까지 그냥 그 관계, 학생과 선생님으로서 배우고 가르치는 그 관계, 직업으로서 그 관계만을 가질 뿐, 그 외의 시간에 사적으로 엮이는 거에 대해서 좋아하지 않는 어떤 그런 선생님들이 대다수거든.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 선생님들이 이렇게 학생들과 직업으로서 만나야 되는 건가? 아니면 이런 그걸 떠나서 인간 대 인간으로 또는 사적인 관계로서 더 만나야 되는 건가? 그런데 그리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선생님들에게 그런 요구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야 되고, 선생님들은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가? 아니면 그 선생님들도 사생활이라는 게 있고 가정생활인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요구를 하는 것들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지우부터 얘기해볼까요, 이번에는? 네. 저는 일단 저한테 그런 선생님의 친구 같은 선생님이 저한테 있다면 저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제가 그런 선생님을 아직 만나보지 못해가지고 딱 직업인 딱 그런 선생님을 많이 만나봤거든요. 그럴 때는 너무 좀 다가가기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저는 더 다가가기 쉬운 그런 선생님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만약 지우가 선생님이 된다면 지우는 그런 선생님이 될 용기가 있다는 거예요. 너의 사생활 이런 것들은 일정 정도 포기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사생활이 포기된다는 게 어떤 그런 그러니까 어떤 너가 집에 쉬고 있는데 애들이 불쑥 찾아오고 막 이런다고 생각을 해봐. 너네 괜찮아요. 괜찮을 거다. 네. 민성이는 저도 그런 친구 같은 쌤은 진짜 좋아요, 되게. 그럼 선생님들이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 에? 선생님들이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 그런 아니요? 식으로 그렇지 않아? 그건 왜? 그게 좋은데 왜 그래야 된다고 생각이 안 해? 그 차이는 네, 뭐야? 그렇다고 해도 약간 우리가 그걸 강요할 그런 권리도 없고, 음. 사실 사람마다 개성이 있으니까 그 개성을 살려서 선생님 일을 하면 그냥 억지로 하는 것보다는 몇 배 더 좋은 효과가 날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사실. 선생님이 지난 주말에 선생님 친구들을 만나는데, 한 사람은 교장선생님이고 한 사람은 이번에 장학사 나가고 한 사람은 뭐 부장선생님이고, 그래 선생님들이 나이대가 같게 됐는데, 만나고 이제 좋은 선생님은 어떤 선생님인 것 같아서 막 얘기를 했어. 그러다가 애당초 선생님을 뽑을 때 이런 선생님, 아이들 좋아하고 아이들과 이렇게 격이 없이 지낼 수 있는 그런 선생님을 뽑는 쪽으로 시험을 봐야 되지 않겠냐. 근데 지금은 그런 걸 시험 보는 게 아니라 공부 잘하는 선생님을 뽑거든. 지금은 선생님을 뽑을 때. 그런 점에서 그 선생님들을 뽑을 때 뽑는 방식에서 이런 문제를 내는 거지. 당신 아이들하고 방과 후에도 같이 놀 자신 있습니까? 격이 없이 지낼 자신 있습니까? 그렇게 살 겁니까? 라고 물어서 뽑아서 지금 지우나 민성이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다는 이 책에 나오는 그런 쌤을 뽑는 게 더 나은 건가? 아니면 그냥 지금처럼 공부 잘하는 임용고사 이런 걸 봐가지고 더 실력이 뛰어난 그런 쌤을 뽑는 게 더 좋은 건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음, 저는 일단 공부는 일단 중학교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이제 친구들과 많이 만나고 거기서 이제 사교에 대해서 배우고 사회생활에 대해서도 이제 배우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저는 그런 선생님 좀 더 친근한 그런 선생님이 더 좋다고
초등학교에서 생각을 하지만 중학교에서는 좀 어려운 부분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중학교에서는 그래도 좀 공부를 좀 더 잘하는 선생님을 뽑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다를 거다. 네. 윤성이는? 글쎄요. 약간 우리나라는 그 공부를 잘 해야 좋은 나라잖아요, 사실. 이게 사실 초등학교 때부터 공부를 미리미리 잘하면 좋기도 하고 애들한테. 근데 이게 잠깐만요. 약간 초중 가릴 거 없이 아니 뭐라 해야 되지? 뭐라 해야 될까요? 자, 그럼 나중에 정리해서 기회 있으면 또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우리 쌤 최고라는 책을 내렸고, 오늘은 쌤님이 뭐 강조했던 제 부분들 중에 한 가지는 바로 이렇게 책을 읽다가 그 시대의 배경지식이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이해할 때 여러분들 책을 좀 더 잘 읽을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점에 대해서 얘기했고, 또 우리가 지금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그 다른 어떤 그런 책들이 문제가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생각하면서 읽을 수도 있어야겠다고 봅니다. 자, 이제 6학년에서 만나겠네. 내년이 아니라 다음 달에 6학년에서 확산 늘어서 만나겠네요, 여러분들. 최고 학년, 최고 늙은 학년. 그래? 응. 반 결정됐지? 네? 같은 반 누군지 알지? 친구들 같은 반 누군지? 네. 좋은 친구들하고 됐어? 친한 친구들하고? 친한 친구들이랑 못했어요. 잘 안 됐어? 유성이는? 저는요 거의 모르는 친구가 많은 것 같아요. 전에 친했던 친구들 있긴 한. 음, 그래, 어쨌든, 새 학년, 새 학기 또 잘 시작하시 기 바랍니다. 다음 주부터 여러분들 금요일 날 만난다 그러고, 거기 가면 이제 그 친구도 다 보겠다. 그 누구야? 해나하고, 뭐 이런 친구도 다 보겠네. 자, 잘 지내시고 다음 주 보겠습니다. 안녕.